발음도 어려운 흰남노,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. 라오스 캄무안주에 있는 국립보호구역 명칭으로 현지어로 돌가시 나무 새싹이라는 뜻입니다. 새싹이 주는 어감과 달리 흰남노는 초강력 슈퍼 태풍입니다. 기상청에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란 경고까지 했습니다. 자, 이런 흰남노로부터 내 재산과 생명 지키는 법.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긴장이 됩니다. 예, 네. 자연이 주는 그 무서움, 이제 느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흰남노 어디 있습니까?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. 보통 이 태풍위원회라고 하는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있는 14개 나라에서 각각의 10개씩의 이름을 제출을 하거든요. 네. 그럼 전체가 140개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을 돌아가면서 계속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. 물론 네. 큰 피해가 있는 태풍 이름은 이제 거기에서 삭제를 하고 다른 이름을 대체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름도 어려운 흰남노가 굉장히 이번에는 큰 태풍을 몰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8월 28일 날에 맨 처음에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. 네. 도쿄에서 한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해서 계속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9월 2일 날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지금은 있습니까? 아마 서귀포 남쪽에 한 200km 정도 가까이 붙어 있고요. 네. 한 9시 정도 되면 한 90km 정도 가까이 있고 아마 오늘 자정쯤 되면 이제 제주도에 한 30km 정도 붙이고 내일 아침 6시면 이제 부산에 아마 도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청테이프잖아요. 이거 창문에 이제 X자로 붙여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과거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면 유리창 파손되는 거는 맞게 충분하다고 보면 되나요? 이번 흰남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한 강풍과 폭우를 같이 동반하는데요. 지금의 흰남노의 그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보통의 기압이 1013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고 그 차이만큼의 강력한 태풍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초속 한 43m, 한 50m 가까이 되는 신남노의 태풍의 속도는 저 정도 붙여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. 청테이프를 붙여도 저렇게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. 테이프를 만약에 붙인다면 창틀까지를 연결해서 붙여야 즉 창틀과 유리창에 이격이 없어야 저게 효과가 있지 저렇게 붙이는 것은 저렇게 창틀에 떨어져 있게 붙이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강풍이 오면은 창문하고 창틀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충격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. 부족하죠. 저 특히 이제 틈새가 있으면은 바람이 초속 한 40m 이상 50m 가까이 불면 센 바람이 압력을 줄 때 작은 틈이 생기거나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힘이 전부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격이 생겨서 그쪽으로부터 파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런 부분은 조금 붙이는 것을 더 밀봉을 좀 해야 되고요. 그럼 그 작은 틈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?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신문지 같은 것을 수미를 하고요. 요즘에는 이제 페트병 같은 것들도 이렇게 끼워 넣거나 그다음에 페트병 뚜껑 같은 경우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이를 끼워 넣으면은 딱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페트병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 추석 선물이라고 택배 많이 오잖아요. 그런 택배 박스, 그 종이 활용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그런 택배 박스에 있는 종이라든지 또 스티로폼 같은 경우를 한 다음에 반드시 밀폐를 시키고 공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하고 청테이프를 좀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청테이프 말고 또 왜 신문지, 젖은 신문지를 파편 튀지 않게 또 붙여놓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. 안전 필름의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만약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그 유리창에 파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붙여서 물기를 붙여놓으면은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.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아무래도 좀 파편이
떨어져 나가는 그 반경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신문지를 통해서 붙인 다음에 일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예. 커튼 같은 거나 블라인드를 치면 파편이 멀리 튀지 않도록 할 수 네.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 어떤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? 일단은 지금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외출을 하지 않도록 특히 노약자분들은 집안에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집안에서도 창문이 파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떨어져서 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굳이 꼭 나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혹시나 정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갇혀 있고 위험하고 당황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. 만약에 나가시더라도 물기가 있는다라든지 특히 전선주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피해서 돌아다녀서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그렇게 외출을 하게 됐을 때 길을 가다가 태풍을 만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든지 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. 만약에 거기에 전선이 떨어지게 되면 감염이 전기 사고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바람이 초속 한 20m 정도 이상이 불면 우산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그것 때문에 더 바람의 힘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고 그래서 비옷을 여미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산에 그 바람이 맞는 면적이 넓어져서 이 우산이 자칫 도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산 대신은 우비를 활용해라. 예, 우위를 활용해서 하고 특히 또 옷을 단단히 여미어서 다른 바람이 불면 옷이 날려서 혹은 옷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긴장하고 계신 분은 물론 제주도민들 그리고 이미 태풍을 온몸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 부산 해운대 시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해운대는 또 바로 그 바닷가 앞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태풍이 몰아치면 그 위력과 소리가 어느 정도일까 상상하기도 좀 겁이 났는데 어떨까요? 지금 이번에 흰남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흰남노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곳이 지금 부산 및 경남 해안이거든요. 이쪽은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해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해일, 파도. 그렇습니다. 특히 지금 만조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가 지금 만조가 돼 있을 때 그때에 만조가 되면 이제 바닷물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기압의 태풍이 오면은 마치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거든요.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적게는 1~2m에서부터 많게는 한 10m까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일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해운대는 이제 과거 매미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.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또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? 재작년에 우리 태풍 하이선이라고 태풍이 왔을 때요. 거기에 빌딩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빌딩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, 굉장히 큰 고층, 특히 해운대가 빌딩이 큰 고층 빌딩 100층이 넘는 빌딩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경우는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그 열, 특히 지금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외부보다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생해서 빌딩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, 바깥보다 더 큰 빌딩의 숲에 의해서 풍속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태풍 영향권에 있는 그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유치원, 초중학교 등교 내일 전면 중단한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ETY 장석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